네, 기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라면 좀 오래간만에 뵙네요. 오늘 바쁜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그 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먼저 이번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지 못한 점에 대해 우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선거는 결과만큼이나 절차와 과정에 대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선거 이후 개표 참관인과 시민들로부터 개표 과정과 관련한 여러 의견과 제보가 있었습니다. 저는 선거가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진행되는 만큼 일부 착오나 실수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결과를 존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제보자들로부터 중대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제보가 있어 불가피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청은 어제 했습니다. 그것은 세종시 일부 투표구의 개표 상황표 사진이었습니다. 개표 상황표의 상단에는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각이 2026년 5월 12일로 날짜와 시각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반면 동일문서 하단의 선거관리위원장 개표 상황 공표 시각은 2026년 6월 3일로 수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표 상황표는 선거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그리고 그 문서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은 개표 개시 시각과 종료 시각, 그리고 후보자별 득표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개표 개시 시각이라고 할 수 있는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이 2026년 5월 12일이라는 날짜와 시각이 인쇄되어 있고 이런 문서에 실제 개표 결과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5월 12일은 6.3 지방선거 선거인 명부 확정일로 알고 있으며 이날 후보자별 투표지가 분류되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개표 상황표는 선거 결과의 근거가 되는 공식 문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개표일과 무관한 날짜와 시각이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으로 인쇄되어 있는지, 해당 문서가 어떤 경위로 작성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개표 상황이 다른 투표구에서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선관위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제보자들에 의하면 이 같은 표기가 특정 한 곳이 아닌 조천읍 제3투표소, 도당동 제2투표소, 소담동 제3투표소, 제2선거구 관외선거, 사전선거 등 여러 투표구의 개표 상황표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거의 공식 문제에서 동일한 형태의 의문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면 이를 투명하게 검증하는 것이 민주주의 절차에 부합할 것입니다. 선거와 투표는 국민주권주의 하에서 무결점의 절차와 결과 공표로 주권자들의 권리와 신뢰를 담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 대한 작은 의문조차 명확하게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전산기록, 개표관리 시스템 로그, 투표지 분류기 운영기록, 출력 이력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하면 될 일입니다. 반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한 검증을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선거에 대한 신뢰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의문을 투명하게 해소하는 데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종 시민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투명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저의 이런 선거 소청 제기를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주권 완성과 민주주의 신뢰를 높이는 과정으로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고. 네, 우리 이세정 경제인 권은주 차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문제에 대해서 당선 유무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이걸 뒤늦게 어제 그 여러 제보자들이 제보해준 사진을 보고 이것이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시됐는지 경위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뭐 당선 유무나 당락이나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론뉴스 우리 양현특 기자님. 차장님, 지금 소청을 제기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요청하신 건가요? 뭐 우려를 요청하신 건가요? 그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신 건가요? 둘 다 답니다. 우려 소청이라고 네. 하셨나요? 네. 예, 다음. 예, 그러시는 우리 김규철 국장님. 네, 저는 김우철입니다. 지금 소청하시기 전에 그 세종시 선관위에다가 이거에 관한 질의를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제가 제보를 받았거든요. 어제 오후쯤에 제보를 받았는데 제보를 보니까 그리고 어제가 바로 17일 날 마지막 소청 마감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선관위에 뭐 질문하고 할 시간이 없었고 다만 선관위에다가는 이러한 정보 공개 요청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한 답신은 없는 상태고 그리고 답변을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정보 공개 해달라고 했을 때 해주는 거지. 그래서 어제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네, 또 다른 기자. 예. 제가 생각할 적에는 글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개표 상황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공식 문서이고 그 여러분들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밑에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해서 거기 참관인이나 여러분들 도장 8명이 찍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표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이 2026년 5월 12일로 인쇄되어 있다면 그걸 아무도 또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라는 문제예요. 관리상의 허술한 점이 분명히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5월 12일 날 투표지 분류 개시가 될 수 없는 날짜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선거인 명부 확정일로 알고 있는데 선거인 명부 확정할 때 이미 후보자 투표를 개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견되고도 문제가 없다라고 묵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어제 소청 마감 시간 이내 소청 제기를 했고 접수를 시켰습니다. 네, 추가로 질의하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부자분들 안 계신가요? 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개표 상황표 사진을 보시면 뭐 한 장으로 다 이해할 수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사진 한 장을 보고 내심 굉장히 당혹하고 놀랐습니다. 그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도 한참 생각해 보았고 뭐 그것은 명백하게 투표 끝나고 난 뒤에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해서 개표를 시작한다는 그런 시각인데 그것이 26년 5월 12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걸 묵과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것이 한두 투표구가 아니고 네 군데 투표구에서 다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개표 상황표라는 것에 의미를 한번 새겨볼 때
개표 상황표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뭐겠어요? 개표를 언제 시작했느냐, 또 개표가 언제 끝났느냐, 그 시각, 정확한 시각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시각 동안에 개표를 했는데 누가 얼마 득표를 얻었느냐, 이것이 개표 상황표 아니겠어요? 근데 개표 시각이 6월 3일이 아니고, 선거일인 6월 3일이 아니고 그 훨씬 이전에 개표를 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것도 인쇄로 기재되어 있다면 저로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뭐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청을 제기한 것입니다. 저희 디지털뉴스 권혜정 기자님 질문하겠습니다. 네, 디지털뉴스 권혜진 기자입니다. 지금 잠실에서 이제 부정 투표를 주장하면서 이제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현장에 가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이 소청 제기한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잠실 그 젊은이들의 집회라고 해야 되는지, 뭐 집회도 아닌 것 같고 모임 같은 수밖에 없어요. 집회 신고를 하고 모인 것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봤습니다. 가보았고, 그리고 소청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겠죠. 그 합당한 이유를 보고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합당한지를 판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또 지혜씨 기자님 계신가요? 예, 더 이상 네. 죄송합니다. 세종방송의 이병기 기자님. 예, 그 사진 네. 있는데요. 이거는 현장에서 그 각 당의 선거 참관인들을 통해서 받으신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보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어제 오후에. 어제 오후에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 전에 개표 상황표를 찍어서, 그날 이제 당일이겠죠. 6월 3일 날 투표 그 공표 이후겠죠. 그때 이제 참관인이 됐든 누가 됐든 이 사진을 찍어서 우리 캠프에 보냈던 것 같아요. 캠프에서는 지금 몇 투표구에서 득표가 얼마 나왔다로 확정된 걸 가지고 서로 집계를 해보고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이 5월 12일로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착안을 못했어요. 어제 하셨다는.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어제 그 사진을 한번 봐달라고 하길래 보니까 게시 시각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 캠프에 있는 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집계하는 그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뭐 조치원에도 도담동에 소담동에도 이런 똑같이 인쇄된 개표 상황표를 보고 제가 발견한 것만 4군데니까 또 어디가 있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투표구 전체가 80몇 개죠. 80몇 개의 그 투표구에 이런 개표 상황표가 다 있을 텐데 똑같은지 아니면 여기만 그럴는지 그건 전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소청 제기를 통해서 그름을 밝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놨습니다. 사진 출처가 제보자한테 받은 걸 시장님께서 지금 저희들한테 제보. 그렇습니다. 네, 제보자들한테 받은 사진이에요. 오늘 어제 발견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어제 발견했어요. 발견한 거죠? 네, 어제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만약에 투표 시간하고 공표 시간이 같이 됐다면 6월 3일로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설명이신 거죠? 제 상식으로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이 투표지를 분류하는데 투표가 안 끝나고 분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투표가 6월 3일 날 6시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후에 투표지가 분류가 돼야지 어떻게 5월 12일 날 투표지 분류 개시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유로 그랬는지. 그러나 제가 알 수가 없으니 그는 중앙선관위에다가 이 소청을 해서 이 경위를 밝혀달라. 이렇게 소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부이지 이게 전부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한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증거만을
제가 제시한 것이지 그 이외에 또 뭐가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청을 통해서 소명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소청입니다. 뉴스피치 김희연신 기자님. 네, 시장님. 저는 요거 소청 관련한 거 외에 어제 이현정 의원이 시정 사기 재정 파탄 주장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입장이신지 그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거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방선거 당시에 선거 당시에 공직 그 조상호 후보에 대해서 고소고발한 사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갖고 가시는 건지 아니면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어떤 입장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어제는 연차를 내고 우리 시에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현정 의원이 그 임시회에서 5분 발언했다는 오늘 아침 내 말씀을 우리 간부들한테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바로 설명자를 냈더라고요.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설명자를 보면 우리 시 예산의 고의적 누락 축소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쭉 읽어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합리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한 그 5분 발언이나 지적이 의원들한테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뭐 이게 처음도 아니고 여러 번 있었는데 여러 번 있을 때마다 이런 설명 자료를 통해서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새삼스럽게 그거 제가 뭐 이렇게 얘기 드릴 말씀은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상호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말입니까? 그거는 고소고발 해놓고 있습니다. 뭐 취하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몰라도 없다면야 이유 없이 또 취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우리 언론 여러분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소청에 관한 한은 저는 사실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자회견문에서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저도 행정을 같이 해본 사람 입장에서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실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수많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것들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행정은 문서로 하는 것입니다. 문서로 하는데 더더구나 선거같이 가장 민감하고 또 완전 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수가 있든 없든 완전 무결점의 절차와 결과가 공표되지 않으면 어떤 국민, 어떤 유권자, 어떤 후보자가 납득을 하고 수용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글자 한자, 시각 한 1초 1분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해야 그 마땅한 것입니다. 일부가 됐든 얼마가 됐든 모르겠지만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이 5월 10일이라는 건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좀 더 설명을 들어봐서 납득할 때까지는 이것을 설명해 달라고 소청을 하는 것은 당연히 저는 후보자이기도 했고 또 유권자인 시민이기도 한 입장에서 해야 될 저의 의무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청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소명이 되어서 우선 공정하고 신뢰 있는 선거 관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국민과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소청을 제기했고 그러한 사실들을 시민들한테 보고한다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소청을 해놓고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숨기고 있는 것도 그런 떳떳하지 못한 그런 행동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늘 언론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과 나아가는 선거 관리하면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께 알려야 될 건 알릴 것이고 또 밝혀져야 될 것은 밝혀져야 옳다라는 생각에서 소청을 제기했고 오늘 언론인 여러분들한테 또 언론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민과 국민들한테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참석해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과 시청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